AI 때문에 ES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 모멘텀을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모멘텀이죠. 전고체 배터리와 그 로봇 산업, 휴머노 로봇이 결합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갔죠.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입니다. 재평가를 받았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컨콜에서 새로운 먹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향의 모멘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 기업들도 양산 시점을 이 업체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약간 요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좀 약간 얼어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도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 네, 보니까 네. 미래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피해 있자라는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2040년대에는 5,300만 대가 이제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40년. 엄청나게 많이 로봇이 예. 이제 제조 현장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도입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 보면 필요한 배터리 수요가 무려 138기가와트시에 이른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배터리 셀 시장 규모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 크기가 커지지는 않을 거긴 하지만 2040년에 가면 이 시기에 오면 15조 원 시장의 규모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부하 조건에서 운영이 된다.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제 움직임이 많다라는 걸로도 네.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배터리 주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빠르게 배터리를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지금 당장은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이긴 하지만 네. 그 배터리는 조금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 밀도를 가져갈 수는 좀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그 끝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1일부터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특히 삼성 SDI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로드맵을 좀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일정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컨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도 우리가 강점이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앞으로 전고체 관련돼서 지금 전해질 소재 관련돼서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소재 관련돼서도 고객사랑 샘플 테스트 하거나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M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샘플을 공급을 하고 있고 고객사와 같이 이야기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먹거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팩토리얼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회사가 벤츠 그리고 뭐 스탈렌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회사랑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진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 쪽의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전고체와 만나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회사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고체 전해질 파일럿 설비를 연간 70톤 규모로 운영 중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1기가와트시 규모로 증설까지도 할 것이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좋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향의 그 이익도 뭐라고 해야죠? 모멘텀 있다 보니까 추세는 가장 좀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재 기업들도 양산 시점을 이 업체들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 SDI가 지금 어떠냐? 삼성 SDI는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현대 기아차와 함께 MOU를 맺고 배터리 공동 개발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서비스 로봇 다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엔솔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기대감이 큰 건 SDI고 가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2029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현재 움직임을 보면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 나온 게 6개 이상의 주요 로봇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 중이다. 이제 하이니켈 4680 배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공급하는 부분과 네. 현대차 그룹의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 여기에도 지금 로봇 스포2에도 배터리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SK온도 조용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위아의 물류 주차 로봇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현재입니다. 이건 전고체는 양산하려면 29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 그리고 주차 로봇 이런 로봇에 대해서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장에 적용되는 로봇에 SK온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만 붙은 게 아니라 전고체랑 같이 붙은 거예요. 전고체 그렇죠. 배터리랑 이렇게 네. 같이 붙은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세는 정부의 코스닥 3,000에 의한 거지만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 10월달 급등 조정 그리고 다시 그 추가 상승 나올 때 2차 상승 그 나올 때는 그 이때 이동채 회장이 그 전고체 배터리 승부를 하겠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에코프로비에 연구동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뭐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그날 급등을 하면서 알려진 게 현대차와 삼성 SDI 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서로 간에 그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앞으로 장기당 구동이라든가 에너지 밀도 이런 것도 출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서 전에 이제 ESS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ES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 모멘텀을 한번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그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을 하면서 이게 테마로 발생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뭐 올라갔죠. 뭐 이수 스페이스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적에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의 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온 거고 그래서 로봇과 전고체라는 고부가치에 대해서 고부가치 시장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그룹과 삼성 SDI가 그 로봇 배터리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거는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떤 킬러 앱이라는 것이 이번엔 그 시장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지만은 가격 민감도도 전기차에 비해서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용량을 크게 들어가니까 너무 비쌀 수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가격 부담이 있지만 로봇 시장에서는 최적의 도입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단 삼성 SDI랑 현대차와의 이런 합작은 그러니까 로봇 전용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 선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 프리미엄을 2002 섹터가 좀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고 27년도에 상용화 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와 삼성 SD 간의 만남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좀 더 그러면은 그 어떤 실적 비즈니스로 격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초기 시장 자체를 삼성 SDI와 그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자각을 하면서 미래 표준을 주도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가 비즈니스 가치로 변환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표준을 만들 수 있죠. 거기다 시장 선점과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8년도에 3만 대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른 그 휴머노이드 보급되는 곳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030년도에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0.3%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떤 실적으로 캐즘을 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워낙 이제 그 단가도 높고 뭐 한 5배에서 8배 정도 단가도 높으면서도 그 시장도 2050년까지 5조 달러까지 급성장을 하는데 용량 자체가 작으면서 점유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회의론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 자체는 그래도 높여주는 요소고 그리고 대량 수요는 전기차만큼 대량 수요는 어렵다. 이 정도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삼성 SDI가 27년도 하반기 양산 목표를 하니까 나온지를 봐야 되겠고요. SKO는 28년도, LG 엔소는 28년도, SKO는 29년도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가 일단 선두인 건 확실하다. 그게 이제 현대차와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요거 기대해 보는데 일단은 뭐 이게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뭐 10년에 1500% 성장을 예상을 하니까 어떤 시뮬레이션 시장 자체가 거기 들어서 뭐 성장률 자체 높으니 거기에 대한 고밸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은 여기에 대한 한계와 회의로는 만만치 않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협업을 맺으면 삼성 SDI의 전고체형 양극재를 공급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이제 소재를 공급하는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현대차, 삼성 SDI, 에코프로의 이수 스페셜 케미칼인데 이게 이제 그 테마로는 스페셜 케미칼이 제일 잘 가고 한농화성은 일부 뭐 이런 거라서 테마로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양산 단계에서 갔을 때는 삼성 SD가 탑픽이라 봐야 됩니다. 이제 거기 실제 수혜가 그만큼 그러니까 기대는 높지만은 현실로 갔을 때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네. 막상 가서는. 그래서 이제 삼성 실제로 양산이 되는 시점, 상용화 되는 시점에서는 셀이 더 낫다. 소재보다 셀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향후에 삼성 SDI를 가장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SDI가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이제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도 좀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 무음극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고 예. 거기에 이제 탄소 나눔 복합층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그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피도 감소하고 용량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또 이제 덴트라이트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흑연 음극재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현재 이제 울산 사업장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 지금 전용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파일럿 라인에 있고 생산 라인 그 구축을 검토 중에 있고 그 전에는 시장에서 요거 무음극 그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도 이후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28년 정도면 조기 상용화가 가능성이 큰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것도 아틀라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러면 삼성 SDI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 공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밸류를 좀 상당히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오늘 실적 발표 콩콜에서도 뭐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들이 좀 상당히 있어서 이거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